조경이 좀 찰지게 제자리에 착착 달라붙어야 되는데 오늘 약간 좀 그런 면이 없어서 아쉽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원이 동그랗게 뚫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도 사람들이 이제 휴식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 배치도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원을 뚫고 올라가는 조경 관목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걸 배치를 해볼게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인데, 자,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형상이 나서, 자, 이 녀석은 또 레이어 마스크를 절묘하게 씌워야 되겠죠. 여간 귀찮은 게 아니죠. 어떻게 씌우냐? 일단 건물 뒤쪽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자, 이때 만약에 건물을 해서 색을 채워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나게 만들어 왔던 레이어 마스크가 다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 툴로, 저도 뭐 꼼수라면 꼼수고 100% 검은색으로 칠해주면 이 나무는 사라지겠죠. 이렇게 일단 이 나무만 지우는 정도만 레이어 마스크 씌우면 되니까 살짝 지워주고, 그리고 이 대를 연결해주는 이 부분만 다시 흰색으로 색을 채워주면 살아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이 홀을 지나가는 나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가 살아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나무를 뚫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보이죠. 아우, 건물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쁘네요. 녹색이 들어가가지고. 이 뒷부분은 그림자 지는 부분이니까 요 두 녀석은 약간 좀 죽여주겠습니다. 콘트라스트 살짝 낮추면서, 그림자 쪽은 브라이트만 낮추게 되면은 이 콘트라스트가 빡 살아나가지고, 예, 콘트라스트를 같이 낮춰주면서, 예, 브라이트 값을 줄이는 게 팁이라면 팁이죠. 그리고 요 관목도 지금 보시면 죄송합니다. 물 한잔 마시고 지금 보시면은 이 밝기나 똑같죠.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그림자가 쭉 와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걸 표현해 볼게요. 라소 툴에서 패드값 5 정도 와서 이렇게 떨어진 그림자. 뭐를? 이 녀석을 어떻게? 컨트롤 H 숨겨놓고 브라이트 값을 떨어뜨려 주면서 콘트라스트를 살짝, 그림자 진다는 느낌이 보이나요? 요런 게 우리 렌더링 건물의 빛의 영역을 따라가주는 작업을 해줘야지 어색하지가 않죠. 그래서 좀 더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잘 안 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해주는 게 좋겠죠. 이 부분도 끝이 약간 하얗게 날리는 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트롤 알트 Q 끝부분에 날아가는 게 보이시죠? 네, 컨트롤 알트 Q. 자, 배치가 됐고, 그렇다면 이 녀석도, 네, 이 녀석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좀 더 어두워져야 되겠죠? 특히 이 녀석. 또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게, 아 그래 이 녀석 어둡게 해야지 하고 흉값에서 뭐 라이트 값을 줄였다가 칩시다. 아 됐어 하고 딱 봤더니만, 예, 어떻게 돼요? 인원도 같이 줄어들어 버리죠. 지금 붙어있는 한 레이어인데. 그래서 항상 선택할 때 우리 사는 모습도 그렇잖아요. 뭐랄까, 선택과 집중. 우리 포토샵도 그래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녀석을 먼저 선택을 하죠. M툴로 요만큼을 쓸 거야. 그리고 이 녀석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밝기 조절, 브라이트 값 낮추고 컨트라스트 약간 떨어뜨려주고. 자, 이 녀석도 M툴로 선택해서 컨트롤 H, 브라이트 값 줄여주고 컨트라스트 낮춰주고. 이 정도 작업.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컨트라스트 좀 떨어뜨려주고 브라이트 값 살짝. 자, 좀 나무들이 지자리에 붙은 것 같나요? 자, 이쯤에서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세이브를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 뽕나서 데이터가 다 날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나무를 다 심었고요. 그리고 사람을 한번 쫙 넣어볼까요? 사람 놓고 나면 건물 닦으면 딱 끝이네요. 12시 반 예상합니다. 자, 사람 그룹을 그대로 당겨 넣을게요. 아이고,
봐봐, 이 안 좋은 버릇. 작업하다가 소스들을 그냥 마음대로 막 땡겨와서 옮기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작업해야 될 레이어 바로 아래쪽을 선택한 후에 당겨옵니다. 자, 그러면 색깔도 그대로 유지되죠. 자,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제자리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스케일은 제가 맞춰놓은 그대로니까 여러분들 스케일 조정은 일단 접어두시고 사람 배치 그리고 그림자 만들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람 스케일을 어떻게 맞추냐? 요 제가 늘 쓰는 요 아가씨들 문 열고 들어갈려 하죠. 지금 돈 찾으려고 ATM기에 나 월급 탔어. 커피 한 잔 쏠게. 정말 이렇게 딱 들어가는 사람 소스 스케일. 자, 이 스케일에 맞춰서 이 아가씨들은 어디로 뒷목 따라오는데 이런 것들 꼼꼼하게 봐주면 좋죠. 이 아가씨들은 부산은행으로 돈 찾으러 가는 느낌인데 이 차에 비해서 약간 좀 작아 보이네요. 그죠? 양쪽에 배치가 있었나? 뒤쪽에서 골목길에서 나오는 건가? 기억이 안 나네. 이쯤 배치를 하죠 뭐. 그럼 또 차보다도 사람이 커 보이고 차 애매하죠. 자, 차를 약간 꺼놓고 사람은 이쯤에 배치합시다. 비슷한 것 같은데 차가 있어도 자, 그리고 이 아가씨들은 같이 요즘 커피값이 장난이 아니죠.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 길인데 이 아가씨 뒤에 딱 섰을 때 훨씬 늘씬하고 키가 크시네요. 자, 그럼 내려와도 이 정도면 되겠죠. 이때 막 배치하지 마시고 어색한 부분을 최대한 가린다는 느낌으로 저는 지금 여기하고 이 부분을 살짝 가린다는 느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아가씨들 그쵸, 저번에 교회 갔었죠. 제가 자주 쓰는 아가씨들이라서. 자, 이 아가씨들은 부산은행 근무하는 아가씨들입니다. 이렇게 이 출입구에 속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복장이 좀 불량스러운데 들어가서 갈아입을 겁니다. 근무복으로. 이 사람들은 이 골목길에서 나오는 설정이 할까요? 이 사람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손잡고, 그리고 이분들은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모습. 요 어색한 화단을 살짝 가려주고 무릎으로. 자, 이분들은 사이좋게 돈 찾아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는 이 중간을 걸어가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여기도 남자 소스가 하나밖에 없네. 뭐 이거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건축 소장님들도 소스를 쓸 때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소스를 넣으면 농담이 아니라 수정사항이 빼달라는 수정사항이 오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자, 이 아가씨들은 길을 건너기 일보 직전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건물의 모서리 부분을 가려주고 있죠. 고맙게도 이렇게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자, 지금까지 그림자 넣는 걸 잘 안 보여드렸었는데 그림자 넣는 거 단축키, 액션키 F7번이죠. 앞쪽부터 그림자 방향은 건물 방향, 그림자 방향을 따라가시면 되죠. 빛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건 렌더링 보면 아시겠죠. 자, 컨트롤이 아니고 그냥 F7, F7번만 누르면 그림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T, 그림자를 꾸겨야죠. 쭉 당겨 놓으면 그림자가 꾸겨집니다. 지금 태양이 바로 뒤에서 비친다면 그림자 모양이 이렇게 될 텐데, 우리 이 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쪽으로 비껴가고 있거든요. 그걸 맞춰주려면은 그림자가 옆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뭐랄까 그림자가 너무 구겨져 버리죠. 이때 팁이라면 먼저 한번 살짝 돌려놓고 다시 컨트롤 T에서 구겨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회전시켜 놓고 잘라주는 이런 부분 끊어내주면은 좀 더 라소 툴 패들값 늘 확인하시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요 앞쪽에 연결된 그림자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림자가 밑으로 튀어나온 것보다는 사람 위로
엉겨 붙어 있는 게 또 보기가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딱 좋게 들어갔죠. 아, 횡단보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요? 예, 좋죠. 약간 동쪽으로 보이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서울 쪽은 자주 쓰는데 부산 쪽에는 그렇게 약간 모션 블러라고 하죠. 모션 블러 먹인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림이 뿌여 보인다면서 빼달라는 수정사항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작업할 때는. 아이고. 자, 이레이저 툴로 그림자 아주 12시 정각이 아닌 이상 그림자 끝이 이렇게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자 만들어서 끝부분은 살짝 지워줍니다. 살짝. 네. 자, 그리고 또 한 번에 리서칭이 있는데 이거는 그림자에 배치를 하고 애들은 가리니까 안 보이니까 넘어가고. 자, 물론 이 아가씨들도 그림자를 만들어서 바닥에 이렇게 추가를 하면 좋겠지만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F7 컨트롤 T. 자, 도로에 뭐 이렇게 뒤집어 놓고 돌리는 방향도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요 아가씨를 잘라서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겠죠. 약간 깨지는데 이때는 또 우리 필터가 있죠. 블루어, 가우션 블루어. 아, 구불구불 계단 안합니다 지금. 사이드로 그림자가 넘어간 겁니다. 물론 부지런한 손님 말씀처럼 그림자 방향이 일로 넘어간다면은 꾸불꾸불 표현해주면 좋겠죠. 특히 계단 쪽에 있을 때 그런 표현을 해주면 디테일이 높아져 가지고 정말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빗방향은 약간 누웠다고 가정하에 지금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초 리터칭 작업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먼 소스에 그림자를 일일이 다 넣을 필요는 또 없어요. 굳이 컨트롤 T 약간 돌린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T. 아휴, 여기도 그렇네. 좀 더 돌려서.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F 누르면 어떻게 아까 적용했던 필터에 가우션 블루가 같이 수치가 남아있죠. 포토샵에. 이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작업시간 단축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지우개로 끝부분 살짝. 자, 여기는 거의 그림자 거의 안 보이겠죠. 그리고 요 아가씨들만 F7번으로 한 번 더 배치를 하면 후면서 돌리는 방향도 있고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마찬가지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됩니다. 컨트롤 F, 컨트롤 E 살짝 지워주고. 자, 그리고 사람 소스 자체에 또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 지워줘야 되겠죠. 약간 좀 위치가 애매한데 손으로 딱 밀어 넣어버리죠. 밀어 넣고 그러면 요거까지 그쵸. 브러쉬 툴로 검색으로 지워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사람 배치까지 간단하게 끝냈는데 아까 디테일 올리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요 제일 앞에 있는 이분들만 디테일을 약간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맨 밑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노멀 레이어에서 브러쉬 툴은 제가 자주 쓰는 요거 푹 퍼지는 요 툴로 투명도 투명도는 거의 상관이 없는데 한 50%만 주고 슬쩍 한번 칠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T로 이분들 밑에 그림자를 한 번 더 잡아주는 느낌을 해주면 뭐랄까 좀 더 그림자 레이어에 좀 더 깊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더 이 땅에 착 달라붙는 느낌으로 보이시죠? 이걸 저는 어디에서 그 뭐랄까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제가 잘 하는 건 아닌데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 캐릭터가 막 그 필드를 뛰어다니는데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자가 없는데 이게 떠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만 다리 밑에 이런 동그란 검은 점만 탁탁 따라다니더라고요. 야, 저 점이 하나 추가됐을 뿐인데 그림자가 없어도 사람이 땅에 달라붙어 보이는구나 라고 그때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저런 작업을 한 번씩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세이브를 한번 해주고 사람까지 배치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소스 창에서 가져올 거는 거의 없죠. 아예 없죠. 예. 그러면 남은 게 건물 렌더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건물 렌더링 살짝 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항상 건물을 먼저 닦는 분도 계시고, 예. 왜냐면 우리가 건물이 주인공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작은 건물들은 주변을 먼저 완성해 놓고 건물을 닦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커다란 건물에 커튼 노리고 예쁘고 이런 경우에는 건물 먼저 싹 완성을 해 놓고 주변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단 건물은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채널별로 다 일단 재질을 다 잘라줍니다. 레드, 컨트롤 J, 컨트롤 키 누르고 블루, 원본 우리 건물 내에서 컨트롤 J. 자, 다시 다음 채널을 켜서 레드, 건물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J, 블루. 이 상태에서 바로 컨트롤 J 하면은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을 선택하고 컨트롤 J. 아시겠죠? 가장 비중이 큰 유리를 맨 위에 올려줍니다. 유리가 건물 분위기에 한 80% 이상을 차지하죠. 징크와 징크 날개 딱딱 선택됐죠. 이 선택하는 것도 설명드리면 무브 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엉뚱하게 선택되어 있다 치고 탁 찍으면 우리 징크 재질이 선택됐죠. 그리고 아까 채널 분리하면서 제가 언뜻 봤더니 우리 요거 징크 요거 매지도 채널이 따로 있었거든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하려고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매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움직였던 이유는 내가 제대로 선택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한번 움직여 보는 거죠. 아, 맞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상태에서 Z 키 누르면 제자리 가죠. 그리고 처음부터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요놈 선택해서 컨트롤 Z. 그리고 선택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쉬프트 키 누르고 요놈을 선택해주면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컨트롤 J. 그러면 두 녀석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녀석도 유리 바로 밑에. 왜냐하면 징크가 또 이 건물의 중요한 재질 중 하나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건 뭐야? 유리가 이렇게 분해되어 있었네. 유리 떼서 이 유리에 붙여줘야 되겠네요. 컨트롤 E. 뭔가 이렇게 히든 바가 좀 깨진 느낌이 있는데 유리부터 닦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칙칙한 유리 빛 받아서 환한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전체 유리 콘트라스트 살짝 브라이트 약간 낮춰주고 그리고 컬러 밸런스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블루 값을 이 정도. 요 제가 색감 바꿔주는 것까지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리 색감 만들어주세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요 유리 반사를 넣어서 레이어 마스크 씌우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자, 이 정도 제가 참 좋아하는 산 반사 소스인데 이렇게 1층은 약간 먹더라도 2층까지 잡아먹는 모습. 유리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죠. 이미 멀티플라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투명도만 조절해 줍니다. 살짝. 이게 넣은 듯 만 듯 이렇게 약하게 넣을 바에 왜 넣느냐 하시지만 창 윗부분에 이런 울렁불렁한 게 보이시죠? 이런 느낌이 참 좋거든요. 저는 또 투명도를 확 죽여갖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껐다 켰다 하면은 이미 유리에 적용되어 있으니까
느낌들이 잘 살아납니다. 예. 이걸 잘 활용하시고. 아, 까치님 퇴장하셨네요. 예. 내일 수업에 지장 받으실 것 같은 분들은 먼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 메인 간판하고 바닥 이거는 제가 잘라서, 자, 우리 건물에서 요 바닥에 요 부분 약간 어둡게 줄게요. 이렇게. 어쨌든 건물이 서 있을 때 하부는 약간 묵직하게 잡아가고 상부는 약간 밝은 게 건물이 제자리에 딱 서 보이죠. 유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캔가스크로 하부를 살짝 잡아서 이렇게 어둡게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됐고, 우리 징크를 약간 더 묵직하게 가겠습니다. 어둡게. 파. 징크에 원래 색감이 약간 블루톤이 묻어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샤이한 살짝. 그러면 약간 노릇해 보이는 색감에서 푸른톤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미묘한 차이지만, 네, 이 정도 느낌.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징크 매지는 어떻게? 좀 더 어두워야 되겠죠? 우리 징크보다 살짝 더 이런 느낌. 그리고 역시 블루톤 살짝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제 느낌대로 색감을 바꿔줬는데, 또 잘 아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지, 징크는 약간 녹슨 붉은 톤이지, 아 저 모르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지금 작업하는 거니까. 예. 자, 메인 간판 넓은 면 약간 너무 밝아서 약간만 어둡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은 빛 받는 부분을 약간 더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보이죠? 여기 밝은 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밝은 면, 그리고 여기 밝은 면까지 이렇게 대충 선택을 해서 어떻게? Q. 자, 그러면 편집을 할 수가 있죠? 확대를 해서 쭉 선택해서 밝은 면까지만 딱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자 지는 부분은 이렇게 퀵 마스크로. 감이 오시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다 잡아줄 필요 없이 면만 살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퀵마스크 편집하고 있는 겁니다. 퀵마스크의 편리함을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Q를 누르시면 아까 대충 선택했던 게 디테일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컨트롤 J로 밝아진 면을 떼내서 작업할게요. 보통은 그냥 이 상태에서 밝히는데 우리 초보 강좌니까 컨트롤 J로 이미지를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볼 거 없이 브라이트 값을 한 20 정도. 재질감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 재질감은 살아있죠. 너무 이렇게 밝혀버리면 재질감이 날아가게 되면 곤란하고, 이 정도도 좀 약간 위험하죠. 너무 이렇게 떠버리면 이놈만 빛을 혼자 다 받는 것 같으니까 금방 제가 밝힌 정도. 네, 살짝. 그리고 이런 재질도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드문드문 밝고 어둡고 처리해주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까지는 하진 않고, 네, 이 정도 간단하게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간판. 지금 간판이 전혀 없죠. 원래 렌더링에서는 실장님이 위에 간판을 걸어 주셨거든요. 그 부분까지 웹상에서 해당 기업이나 정보를 가져와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간판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웹페이지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저는 구글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부산은행 CI라고 치면은 여러가지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은 이미지 가셔서 여기서 그냥 가져오셔도 되고요. 딱 갖다 대면 우리 픽셀 사이즈가 나오죠. 이것도 그렇고. 보자. 뭐 이런 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각 블로그나 홈페이지 가셔도 있고, 여기 블로그에 공학교도 이렇게 누가 올려놨죠. 이걸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이놈이죠. 컨트롤 C,
다운로드 컨트롤 V. 그래서 요 일러스트 파일이지만 포토샵에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그대로 당겨 넣어주면 뜨죠. 자, 썸네일 사이즈가 이게 상관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라지로 바꿔서 여기 이것만 적용될 거예요. 어쨌든 그냥 엔터 한번 눌러주면 일러스트 파일이 포토샵으로 불러들여집니다. 이 녀석들을 가지고 입체 간판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요 하부는 입체 간판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일반 이미지 놓고, 그쵸, 썸네일이니까 미리 보기죠. 방송이니까 자꾸 긴장해가지고 제가 자, 쭉 떴죠. 좀 이름 있는 기업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은 홈페이지 가보면 어지간하면 다 이렇게 CI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자기들 폰트까지 공개를 해놓는데, 부산은행은 일단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일단 요 녀석 잘라 놓을 수 있죠. 요 녀석을 요 녀석을 잘라서 자, 여기 메인 간판에 넣을 겁니다. 메인 간판이라면 이쪽에 넣어야 되죠. 물론 이 투시감에 맞게, 자, 투시감에 맞게 이 녀석을 찌그러뜨리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적당히 일단 줄인 후에 가상의 공간을 자기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녀석이 어디에 배치될 거냐, 여기 요렇게 이 직사각형 안에 이 녀석이 위치가 요 정도 위치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이 위치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요런 가상의 영역을 딱 맞진 않더라도 스스로 생각해서 요 정도, 자, 생각하셨죠? 선택을 해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H 그리고 컨트롤 T, 그러면 트랜스폼 네 꼭지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찌그러뜨려 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릴 꿀팁인데, 뭐 고민하지 마시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각 꼭지점을 아까 내가 생각했던 가상 공간에 배치시키시면 이 CI 로고는 제자리에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꼭 3D로 렌더링 건 것처럼 자기 자리에 쏙 배치가 되겠죠. 오늘 던져갈 꿀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컨트롤 키와 플러스 키 조합으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 안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확대 축소할 수 있거든요. 확대하셔서 자기 자리를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위에까지 이 직선이 수직인지를 확인하기 힘드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 기울어진 면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시고 또 다른 방법이 줄일 때 각 꼭지점을 연결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수직선을 활용할 때는 크기만 대충 요 꼭지점에 오른쪽 면만 봅니다. 오른쪽 면을 키보드로 해서 크기만 딱, 지금 오른쪽 면을 확인했죠. 왼쪽은 이대로 컨트롤 키로 가운데 키를 클릭하면 이 수직은 바뀌지 않고 자기 자리 찾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놈만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그때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면 이 녀석은 수직으로 움직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자기 자리에 수직으로 딱 배치가 되겠죠. 자, 여하튼 이런 식으로 간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마치 렌더링을 건 것처럼 자기 자리에 꼭 맞게 해서 엔터키. 이 녀석을 약간 튀어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컨트롤 J 복사해서 하나가 있고 그 위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컨트롤 J로 레이어를 복사했습니다. 복사하고 밑에 레이어를 약간 어둡게 줍니다. 난 오늘도님 반갑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M 툴로 밑에 걸 선택해서, 요점은 뭐냐면은 이 뒤에 있는 놈을 무한 복사, 컨트롤 알트 키 누른 상태로 화살표 키를 누르면 그쪽으로 계속 복사가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깨지지만 상관이 없죠. 우린 그림자만 쓸 거니까.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얼만큼 내가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서 이 녀석이 어디로 튀어나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컨트롤 키,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한번 탁 치면 넘어가죠. 이때 컨트롤 H로 선택을 잠깐 지워줍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쭉 가면은 이 녀석은 왼쪽으로 쭉 튀어나온 간판이 되겠고, 자, 이때 오른쪽 한번
밑으로 한번, 오른쪽 한번, 밑으로 한번 하면 45도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 뷰에 봤을 때 사실 밑면이 약간 보이고 요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면이 많이 보이고 밑에 면이 조금밖에 안 보이죠.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이 간판을 좀 약간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오른쪽 한번, 두 번 밑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두 번 밑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두 번 밑으로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색은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자, 이만큼은 컨트롤 알트 키 누르고, 아니 컨트롤 알트 시프트 눌러야 되나? 네, 죄송합니다. 이만큼 선택해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 누르면 딱 선택이 되죠. I로 색감 찍어내는 스포이드입니다. 요 색으로 바꿀 거야. 엔터. 그러면 두께가 생긴 것처럼 보이죠. 야, 툭 튀어나왔습니다. 예쁘게. 그런데 이렇게 해도 뭔가 좀 붕 떠 보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림자가 없죠. 그래서 그림자까지 컨트롤, 그림자는 요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요 녀석을 한 번 더 활용할게요. 컨트롤 J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쓰는 그 단축키 F7번 눌러도 되죠. 그 다음에 다시 그림자를 선택해서 똑같습니다. 그림자가 어디로 떨어지느냐,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뭐 거의 뭐 45도로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죠. 렌더링에서 렌더링 그림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45도로 컨트롤 H, 오른쪽 한번, 밑으로 한번, 오른쪽 한번, 밑으로 한번, 이러면 정 45도로 그림자가 떨어지겠죠. 뭐 과하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그림자를 떨어뜨려 주시면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좀 더 디테일을 가하고 싶다, 그러면 요놈 레이어를 한 번 더 복사를 하죠. 그림자 레이어로 F7번, 그리고 필터, 블루어, 가우시온 블루어 확대해서 볼까요? 가우시온 블루를 살짝 먹여줄게요. 먹는 게 보이시죠? 투명도가 좀 먹어서 그런데 투명도 좀 올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약간 오른쪽 밑으로 이동시켜주면 이게 어떤 느낌이 되냐면 간판이 약간 떠있는 느낌이죠. 이게 그림자가 없으면 간판이 딱 붙어있는 느낌이고, 그렇게 보이나요? 투명도 약간 더 조절해서 살짝 떠있는 간판 느낌이 되겠습니다. 뭐 좀 더 한 번 더 또 디테일을 가하자면 퀵마스크 브러쉬로 하부만 살짝 잡아서 컨트롤 시프트 I, 컨트롤 H, 컨트롤 U, 복잡하죠. 요 밑에 부분만 살짝 또 느껴주면은 퍼펙트 하겠죠. 아이 참, 내가 좀 시간에 쫓겨서 설명드려서 좀 혼자 주줄줄 한 것 같은데, 요거 녹화분 올라오시면 여러분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감이 왔으면 좋겠네요. 따라 해봐도 잘 모르시겠다는 분은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요 부분만 다시 한번 강좌로 또 몇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반복 학습이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하부 간판 똑같겠죠. 여기 우리 글로벌하게 용문으로 갈까요? 자, 이 녀석을 잘라서 배치를 합니다. 단 CI는 괜찮은데 이 뒤에 색이 묻히겠죠. 그러면 요 글자만 하얗게 칠하시고, 남자도 되냐니 무슨 말이죠. 자, 뭐 해서 좀 디테일을 좀 더하자면은 뭐 탁 해가지고 여기 뒤쪽에다가 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서요. 그래서 뭐 왜 작냐, 아이고 100 가지고 뭐 어디로 할까요? 장전동 뭐 지점 이런 걸 써가지고 디테일을 더해주면 좋겠죠. 뭐 이 정도. 보통 이런 거 쓸 때 여기 밑에 뭐가 이렇게 짝대기가 착 가면서 실제 지점명을 적어주면은 건축사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죠. 오늘 약간 짧게.
부산뱅크 장전동 지점. 잠깐 나오는 게 다 해드립니다. 그때 뭐 농담이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느낌.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간판이 우리 여기 가운데 배치가 될 거냐 아니면 이쪽에 쏠려서 배치가 될 거냐. 저는 그 전에 작업할 때 우리 가운데 배치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이쪽에 쏠려서 배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지점을 이 끝까지 맞추면은 좀 너무 그죠 과하죠. 그래서 이 정도 꼭지점을 맞춰서 딱 배치할 거면은 감안하셔가지고 이 정도 안에 들어오겠죠. 가운데로 딱 위치해서 컨트롤 H, 컨트롤 T. 자, 줄여서 똑같이 아이고 이런 실수를 이 두 개를 컨트롤 E로 합쳐서 다시 남아있네요. 컨트롤 H, 컨트롤 T 쭉 줄여서 요 끝부분만 컨트롤 키 플러스로 확대해서 맞춰줍니다. 요 놈이 현상 재작년인가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했던 건데 떨어진 현상 아니에요. 다른 순위권에 못 들었죠. 당선됐으면은 좋았겠지만 순위권 밖이었습니다. 안타깝죠. 다음엔 당선된 걸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그대로 수직으로 탁 내려주면은 그쵸. 투시감이 먹히려면 요 놈이 약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CI가 멋들어지게 찌그러지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잘 찾아간 것 같나요? 이렇게 이것도 두께 주고 싶으면 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간판이 좀 색이 약간 좀 뜨는데 뜬다라기보다는 우리 CI하고 좀 묻히는 감이 있고 좀 어두우니까 살짝 밝혀주고 넘어갈까요? 컨트롤 시프트 J로 간판을 톡 떼줬습니다. 빛 받아서 밝아지는 느낌. 좋네요. 그쵸? 그리고 뭐 디테일을 더하자면 이 그림에서 지금 한도 끝도 없겠죠. 일단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야경 투시도까지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벌써 1시네. 이거 에러인데 야경은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나? 그쵸? 자, 주변 건물이 지금 너무 쌩쌩하게 살아가지고 우리 건물과 막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이 주인공 할 거라고. 그렇다고 주변 건물을 투명도를 낮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뒤에 우리 엉성하게 완성한 이 배경들이 비쳐 보이겠죠. 보기 싫죠. 자, 이걸 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라데이션 퀵 마스크가 있죠. 퀵 마스크를 만든 다음에 그라데이션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반대로 위에서 밑으로 끌어내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당한가요? 좀 더 해볼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편집도 가능하죠. 컨트롤 T 눌러서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좀 더 어둡게 밑에는 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쪽은 좀 마음에 드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여기만 또 선택해서 끌어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죠. 레이어 마스크의 장점을 활용해서 이 정도. 자, 이렇게 흐릿하게 날려주고 나니까 또 주변 외곽선들이 날아가서 조금 이 그림 전체가 뿌옇게 보이는 감이 있으니까 이때는 또 이것도 팁인데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요 외곽선들을 끄어줍니다. 끄어주면 상당히 좋아하죠. 자, 단축키는 U. 픽셀 수는 보통 1픽셀에서 2픽셀 사이에서 완성을 하는데 쭉 그어보시면 아시겠죠? 너무 좀 진하니까 1픽셀로 갈게요. 자, 그래서 선을 끄시면 됩니다. 선 끄고 수직선은 Shift 키 누르고 있으면은
수직으로 쭉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대각선 마감 넘어가시고, 이것도 좀 많이 해보셔야지 감이 올 건데, 약간 띄워버려도 좀 어색하고, 너무 덜 먹어도 이 끝이 지저분하고, 딱 가운데라는, 굳이 가운데 아니더라도 요 경계선을 먹을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약간 튀어나가면 좀 어색하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수직으로 쉬프트 내려서 마감 해주시면은 주변 건물 느낌이 좀 약간 스케치풍이 나면서 주변 건물을 죽였지만 이 라인은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쉬프트 키 내려주고, 자 여기까지 마감이 돼야 되겠죠. 자, 없는 거하고 있는 거 차이 많이 나죠. 컨트롤 I 어둡게 줘볼까요? 검색도 좋네요. 검색이 더 좋을 것 같네요. 투명도 한 80%, 60% 정도 주고, 자, 없고 있고, 뒤에도 그러면 U. 자, 저는 마지막에 이거 해줄 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꼭 일이 끝나는 기분도 들고, 이미지 깔끔하게 마감되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소장님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일단 첫 납품은 내가 좋아하는 느낌대로 가야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제시를 해주고 소장님 받아보시고, 그래? 나는 싫어 이러면 다시 지워드리면 되죠. 뭐 지우는 거야 뭐 어렵나. 건물을 약간 더 레이어 마스크 편집해서 뭐 별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지만, 어휴, 꾸겨져 버렸네. 그냥 가죠. 여기서 뭐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릴 거라고. 요 주변 건물도 비록 주변 건물이지만 밑둥은 약간 어둡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이런 투시도류 작업을 할 때 이 앞부분을 비네팅 효과처럼 뭐랄까 마법의 그림자를 썼잖아요. 근데 너무 그 소스만 써서 이렇게 나무 그림자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만 계속 쓰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앞쪽에 이 반대편에 건물이 실제로 이게 건물이 있고 가로수가 없는 그런 거리거든요.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건물들의 그림자가 떨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드값은 한 8 정도로. 자, 그럼 뭐 이때 약간 좀 센스가 또 필요한데, 자, 이렇게 먹고 와서 하늘사랑님 반갑습니다. 자, 이 건물과 쭉 약간 큰 건물이 하나 더 있고, 약간 먹혀 들어와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떨어져서, 이걸 제가 보여드려도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에 검은색으로 채우죠. 그림자입니다. 채우고 나서 좀 어색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필터 블루어, 가우션 블루에서 좀 확 날려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투명도를 한 5 정도, 4, 3, 3 정도. 여기서 이 직선으로만 뭐랄까 이게 완성이 되어 있으면은 좀 딱딱하죠. 이때 또 팁이라면 꿀팁인 요 나무를 하나 복사할게요. 나무를 그림자 위에 올려서 그림자와 나무를 컨트롤 G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완전히 어둡게 바꿔버리죠. 그러면 요 녀석은 투명도를 다시 올릴게요. 둘 다 투명도가 100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좀 키워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 상태에서 이 그룹 투명도를 한 40으로 맞춰 놓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두 녀석이 만나도 이렇게 둘이 만나는 부분이 깔끔하게 붙어버리죠.
이 상태에서 그림자를 구겨서 넣어주시면 뭐 이 건너편에 가로수라든가 조경 뭐 이런 느낌. 여기도 살짝 해서 아이고 이걸 복사를 해버렸네. 이런 느낌. 아무래도 우리 자주 쓰는 그 그림자 소스보다 약간 좀 느낌이 덜한데, 이 상태에서 또 필터 블루, 가우션 블루로 살짝만 녀석은 가우션 블루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너편 그림자 느낌 잡아보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약간 뭐 날리셔도 너무 이렇게 어둡게 먹고 들어온 것도 보기 싫으니까 이 정도. 그쵸? 이렇게 처음 렌더링에서 주경 리터칭 작업을 끝냈습니다. 유리하고 좀 건물하고 좀 더 닦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초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 하고 녹화를 스톱을 하죠.